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4회 6번째 시간입니다. 맞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단원 헌법과 국가기관 중에서 입법부, 국회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기억이 나나요? 국회는 우리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었죠? 법을 만드는 곳,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곳이다 라고 말했죠. 그쵸? 법을 제정한다는 거는 뭐였어요? 법을 만드는 거, 그치? 그 다음에 법을 개정하는 거는 법을 고치는 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회 구성을 보면은 국회의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몇 년? 똑같이 4년이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은 국회의장 1명이랑 부회장 2명을 선출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국회의 조직은 이런 것이 있었고,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였지. 본회의와 정기회, 그리고 임시회. 그치? 자, 본회의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나 법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를 말하고요. 자, 정기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로 언제 열린다? 매년 9월 달에 열린다. 그래서 언제 끝난다? 12월이나 1월쯤에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임시회는 뭐였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열리는 회의.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뭐 국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했었고, 자, 요게 중요하다 그랬지. 법안이나 안건을 의결할 때, 찬성 반대 투표를 할 때, 제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요게 모자라면은 법안이 통과될 수가 없다. 그쵸? 그 다음에 국회의 권한은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다 기억나죠?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 입법부가 끝났으니까 이제 행정부를 해야겠지, 행정부. 자, 행정부를 봅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정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정부. 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런 식으로 정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자, 정부는 사실 행정부의 줄임말이에요. 앞에 행자를 띄고 그냥 정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뒤에 부자라는 거는 부서, 무슨 부서 할 때 그 부자고 어떤 한 부분의 부자일 거고, 앞에 있는 행정의 뜻은 뭐냐? 자, 지금부터 행정의 뜻을 한번 봅시다. 행정이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국가기관의 작용으로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을 땡땡하는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입법. 입법은 뭐였죠?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활동. 그치? 사법은 뭘까? 사법. 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활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행정은 뭐냐?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실제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은 이러한 법들을 활용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 이러한 법들을 어떻게 해야겠어?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집행한다고 합니다. 집행.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나라에서 집행을 하는 거야.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활동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행정. 자, 예를 들어 갖고 법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활용을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자, 오늘부터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오늘부터 뭐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지 마세요 라고 법을 집행하는 활동을 우리는 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 됐죠? 자, 그러면 일단 행정부, 정부의 조직과 구성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전부 다 볼 건 아니고 간단하게만 알아볼 겁니다. 자, 요게 바로 행정부의 약도야. 사실 요 밑에 더 많은 행정부의 각부 부서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놔두고요. 일단 중요한 것들만 먼저 봅시다. 자, 이 행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 누굴까요? 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 대통령이죠. 그쵸? 대통령. 제일 위에는 대통령. 자,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밑에 대통령실이 있죠. 여기 가면은 뭐 비서실, 경호원실 등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도와주는 대통령의 생활과
그다음에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는 곳이고, 자, 그 밑으로 내려가다가 양쪽으로 갈래가 꺾어진다. 그쵸? 자, 우리 왼쪽에 빈칸 일단 놔두고 오른쪽 칸 먼저 봅시다. 오른쪽으로 가니까 뭐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회의 있죠. 이러한 회의들,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이러한 회의들의 역할은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거야. 옆에서 대통령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은 옆에서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회의들이고요. 자, 다시 왼쪽으로 가서 빈칸에, 자,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뚝 떨어져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의 위에 누가 있죠? 이 기구들의 위에 대통령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의 명령에만 따른다는 거야. 알겠나요? 이 사람들의 위에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끼어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자, 감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 회사에서 감사받는다는 말을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없는 친구도 있을 건데, 감사를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감시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감사는 감시에서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진짜로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못을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 행위를 감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잘했는지 잘못하는지 검사하는 행위. 자, 그래갖고 이 감사원은 공무원들이, 특히 높은 자리의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열심히 자기의 공무를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 공무원이 잘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공무원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강한 곳이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선생님이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 넣은 이유는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겠죠. 그쵸? 나머지 칸이 채워져 있는 칸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 우리가 공부할 때. 왜냐하면은 다 너무 종류도 많고 그냥 짜잘짜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 되는 거는 요 빈칸 3칸만 알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대통령의 밑으로 다시 내려와 봅시다. 쭉 내려와서, 자, 두 번째 밑에 빈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 원래 같았으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밑에 부통령이 있어요. 부통령. 우리 회장 밑에 부회장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 밑에는 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대통령 제도예요. 자, 이거를 1학년 때 배웠는데 여러분 다 기억이 잘 안 나겠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공부하면서 그 차이점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의 모습까지도 배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고 대통령제에다가 의원 내각제라는 정부의 형태를 섞은 그런 조금 합쳐져 있는 변형적인 대통령 제도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조금 달라.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부통령이 없어요. 부통령 대신에 누가 있느냐?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높은 사람 누구죠? 그치? 총리. 맞죠? 국무총리. 자, 이 국무총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대통령의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대통령의 명령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일을 도와갖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밑에 여러가지 행정부의 부서들이 있다 그랬지. 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교육부, 국방부 이런 부서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서들을 국무총리가 다 맡아갖고 총괄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교회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전교회장이 요거를 다 다스리고 있고 전교회장 위에는 이제 뭐 교장 선생님이 있는 듯이 그런 느낌으로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각 부서들을 총괄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도와서 나라의 운영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 감사원, 국무총리에 대해서 얼추 봤으니까 밑으로 가갖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알겠죠? 자, 대통령은 어떻게 뽑느냐? 대통령은 우리 어떻게 뽑죠? 그냥 손들어서 뽑히나? 아니지. 어떻게?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죠. 그쵸? 자, 요거를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고 합니다. 직접 선거.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해야 돼요. 누가 대신 뽑아주는 게 아니고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일까?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었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 5년이죠. 그쵸? 5년. 이것도 기본적인 지식이 알겠죠? 이것도 상식 쪽에도 못 낍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가진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특이하게도 높은 공무원 중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 자리에 앉히겠다라고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 어떠한 자리가 있냐 하면은, 첫 번째로 국무총리. 자신을 도와서 같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무총리의 임명권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무위원도 임명할 수가 있어. 국무위원. 국무위원이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밑에 보는, 맨 밑에, 국무회의에 같이 회의에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는, 자문을 주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국무위원입니다. 특히 국무위원들은 어디 있느냐? 주로 여기 있어요.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런 곳에서 다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 각 부 장관의 임명권도 있어요. 국방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할 수가 있다. 이 외에도 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런 사람들도 임명할 수 있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장관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더라. 됐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전부 다 되지는 않죠. 왜?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 그 사람들이 여기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앞장에 보면은 국회의원이 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국무총리는 뭘 하느냐? 자, 국무총리는 위에 누가 있다 그랬죠? 대통령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누구의 명을 받겠어? 당연히 대통령의 명을 받겠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의 각 부서를 지휘하고 관리한다. 담임선생님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반장이나 뭐 부실장이나 담임선생님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감사원. 자, 감사원은 아까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을 열심히 감시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사한다 그랬죠. 그쵸? 자, 대통령에 소속된 행정부의 최고의 감사기관입니다. 최고의 감사기관. 감사하는 기관이라는 거야. 자, 감사의 뜻이 궁금하면은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감사 치면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국무회의.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조직표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가는 회의인 국무회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 회의하는 것처럼 여기 정부에도 회의가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자, 이 국무회의는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각 부서 장관,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부의 최고의 뭐냐 하면은 심의 기관이야. 심의 기관. 자, 심의한다는 말 들어봤죠? 우리 영화 볼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인데 영화를 볼 때 뭐 심의 나이 제한에 걸린다. 뭐 심의 결과 이런 것이 제한적이다 하면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검사를 했을 때 그러한 과정을 심의라고 합니다. 심의. 좀 더 깊게 논의한다는 거야. 그래서 국무회의는 나라 일을 깊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의 최고의 심의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자, 대통령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있어. 자,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 거냐면 지금부터 잠깐만 알아봅시다. 행정부 수반이라는 거는, 자, 수반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거야. 가장 높은 사람. 그러면 자, 여기 써봅시다. 행정부 수반. 가장 높은 사람. 이 수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행정부 수반이라고 할 때는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쵸? 그런데 대통령은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일 뿐만 아니고 국가원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맞죠? 국가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맞나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 있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나라도 많아요. 행정부 수반 따로, 국가 원수 따로. 예를 들면은 영국. 영국의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입니다. 총리. 총리가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국에는 누가 있느냐? 여왕이 있죠. 빅토리아 여왕. 그치? 자, 그 빅토리아 여왕이 그 영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영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은 총리, 국가 원수는 여왕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국가 원수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행정부 수반일 때의 권한이랑 국가 원수일 때의 권한이 각각 달라요. 자, 몇 가지냐면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굉장히 많다, 그치?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추려낸 게 바로 요 9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 외울 수 있느냐? 아니, 절대로 못 외우죠. 그쵸?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만 알고 9가지 중에서 이 3가지만 딱 기억해 놓습니다. 하나, 둘, 셋.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3개. 그러면 나머지 권한들은 전부 다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 되겠죠. 그쵸? 선생님은 당연히 시험 문제 낼 때는 요 안에서만 낼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것들은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고 나중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그때 따로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정부 가장 높은 사람일 때의 권한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 당연하겠죠. 왜냐?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그치? 행정부를 자기가 지휘하고 감독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군 통수권이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 자, 국군 통수권이란 말은 나라의 군대를 통틀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이야. 나라의 군대를 전부 다 통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 자, 이 국군 통수권을 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하느냐? 우리 위에 보면은 국무총리 밑에 행정부 각부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국방부가 있습니다. 국방부. 맞죠? 우리나라에 군대가 소속되어 있는 국방부. 그 국방부가 바로 행정부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수반일 때 우리 군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대 최고 사령관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대통령이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위공무원 임명해임권. 이거를 줄여갖고 임면권이라고도 합니다. 임면권. 여기 임면권. 며 밑에 니은을 넣어서 임면권. 자, 고위공무원을 대통령은 앉힐 수도 있어요. 임명할 수도 있어. 자, 오늘부터 네가 뭐 행정부 장관 해라. 국방부 장관 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해임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일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너는 국방부 장관을 그만둬라. 라고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가 바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권한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조약 체결권이 있습니다. 조약 체결권. 자, 조약은 뭐라 그랬죠?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대표로 다른 나라랑 약속을 맺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한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 선포권.
전쟁이라는 거는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입니다. 맞죠?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당연히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국가 원수가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나라와 전쟁한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엄 선포권. 계엄이 뭔진 아나요, 여러분? 계엄. 역사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계엄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우리 지금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경찰입니다. 맞죠? 경찰. 그치? 그런데 그러한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경찰이 아니고 군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게 계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엄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밖에서 돌아다니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침 6시부터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있고 밤 10시가 되면은 전부 다 집에 들어가야 돼. 그 정해놓은 시간 이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갑니다. 군대가 다 총을 들고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요. 바로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들이 굉장히 제약이 많아져요. 뭐 공연, 문화생활 이런 거는 다 꿈도 못 꾸고 영화 보러 가는 거 안 돼. 놀이공원 가는 거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어디 야외에서 돗자리 깔고 노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많은 제약이 걸리는 게 바로 이 계엄이라는 명령인데 이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 원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나라가 위험에 처했으니까 지금은 비상사태고 우리 국민들은 군대의 명령에 따라서 잘 생활을 해야지만 이러한 비상사태를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계엄이기 때문에 이때는 나라의 대표가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지? 네 번째, 국정조정권. 자, 나라의 정치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야.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부의 대표는 자, 잠깐만 설명을 좀 할까? 우리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세 가지의 부서로 조직이 되어 있으면 맞죠? 세 가지의 부서로 조직이 되어 있어.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부서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부서들은 다른 부서에다가 명령, 그 다음에 간섭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부서가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만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이 부서가 일을 못한다 싶을 때는 허락된 행동만 할 수 있어요. 함부로 간섭할 수 없어. 자,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행정부의 사람이죠. 그쵸? 그러면 행정부에 있는 대통령이 입법부를 간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냐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행정부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행정부 수반일 때의 대통령은 입법부에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잖아. 그치?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대통령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이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할 때에는 입법부에도 사법부에도 간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느려서 법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 그럴 때 대통령이 한마디 할 수 있죠. 법을 좀 더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꾸 시간을 늦추지 말고 빨리 법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정조정권이야. 나라의 정치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 국정조정권. 자, 그 다음에 국가기관의 장 임명권. 자, 국가기관의 장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의 사람들이에요. 사법부의 사람들. 그치? 행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 행정부 사람이 사법부의 대장들을 임명할 수 있을까?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간섭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기관회장 임명권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 부의권, 국민투표를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이 국가대표에게 있다는 거예요. 국가원수에게. 자, 그래서 이렇게 9가지의 권리들을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외워야 되는 건 몇 개다? 3가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정부 지휘감독, 국군 통수권, 고위공무원 임명해임권, 요 3가지는 꼭 알아둬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행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그쵸? 자,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서 조금만 하자. 사법부 조금 하고 오늘 마칩시다. 자, 마지막 우리 국가기관 사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법부는 특이하게도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각각 따로 떨어져 있어요. 둘 다 재판을 하는 곳은 맞지만 사법부는 법률에 대한 재판을 하는 곳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뚝뚝 떨어뜨려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지 살펴보죠. 사법. 법질서에 대한 침해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국가의 작용이다. 자, 법질서에 대한 침해, 쉽게 말해서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인 분쟁, 법적으로 뭔가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시비를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그럴 때 그러한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국가의 작용이 바로 사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누가 법에서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행위가 바로 사법이라는 활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법은 정말 특이하게도 다른 두 부서와 달리 훨씬 더 독립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법권의 독립을 훨씬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입법부와 행정부의 간섭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만약에 이러한 사법권의 간섭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지작 거릴 수 있고요. 그럴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 망하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욕심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권은 반드시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헌법에도 나와. 사법권은 독립되어서 법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다. 꼭 기억해 둡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조직과 권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법원의 조직은 여기 보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법원의 모습입니다. 자, 맨 밑에 보면은 지원이라는 게 있죠. 지원. 조그만한 법원을 말해요. 지방법원보다 더 작은 법원들. 요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비슷하게 지방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법원이 있고, 가정법원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은 고등법원, 특허법원, 그 다음에 맨 위에는 대법원이 나와 있죠. 그쵸? 자, 요 지금 조직표는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는 그 순서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보기 좋게 표로 나눠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나라가 재판을 받을 때 총 몇 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3번 받을 수 있어요. 재판을 3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삼심제라고 합니다. 삼심제. 자, 여기 써볼까? 삼심제도. 우리는 원하면 재판을 총 3번까지 받을 수 있어. 자, 어떻게 3번을 받느냐? 지금부터 그 단계를 여기 옆에다가, 양옆에다가 쓸 겁니다. 첫 번째. 일단 오른쪽 먼저 쓸까? 자, 지금 밑에 있는 요 지원과 초록 색깔 법원들은 전부 다 1심 판결을 담당합니다. 1심 재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재판을 받으러 갈 때는
가정법원에 가든 행정법원에 가든 지방법원에 가든 혹은 지원에 가든 가장 먼저 받는 재판은 1심 재판이야. 1심.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줄이 요렇게 올라가죠. 그쵸? 자, 이렇게 1심 재판을 받았는데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판결에다가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야겠죠. 그게 몇 심? 2심. 그치? 2심 재판입니다. 자, 이 2심 재판은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이 담당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았어. 그런데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간다? 대법원으로 간다. 이때는 몇 심 재판? 3심 재판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1심, 2심, 3심의 순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대법원이 3심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내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판결을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대법원의 판결은 그걸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이미 3번이나 받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판은 3번이 끝이고 대법원의 판결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심 재판이 마지막이다. 됐죠? 자, 잠깐만. 그렇다면 지금부터 법원의 이러한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부르는 방식이 달라요. 자, 법원이 내리는 판단에는 판결이 있고요. 명령이나 결정이 있어요. 자, 우리 오른쪽에는 명령이나 결정을 쓸 거고요. 왼쪽에는 똑같이 1심, 2심, 3심 넣어놓고 여기는 판결에 대해서 쓸 겁니다. 자, 판결이라는 거는 요 차이점을 이야기해보자. 판결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받고 있지를 못해. 그래서 법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A씨는 김동현 씨에게 빌린 돈 1000만 원과 그 이자 100만 원을 갚아라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판결을 내리는 거야. 그런데 명령이나 결정은 뭐 누가 잘못했든 아니든 일단 상관없이 국가에서 정한 대로 하라고 시키는 게 명령이나 결정이야. 국가에서 지금 법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대로 빨리 시행해라 라고 말하는 게 명령이나 결정입니다. 그래서 판결은 누가 잘못했을 때 내리는 거, 명령이나 결정은 국가의 뜻에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이 판결과 명령 결정을 따로따로 뒀느냐? 그것은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갈 때,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갈 때 이름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1심 판결을 받았어. 그런데 내가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2심으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2심 재판을 신청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항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소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항소를 해서 2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심 판결을 받았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3심 재판으로 가야겠죠. 자, 2심에서 3심 재판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상고한다고 합니다. 상고. 그래서 우리 뉴스에서 봤을 거야. 항소했다. 상고했다. 그 말은 항소했다는 거는 1심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서 2심 재판으로 갔다는 거고요. 상고했다는 말은 2심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서 3심 재판으로 올라갔다는 말이야. 됐나요? 자, 그러면 다르게 명령과 결정을 한번 보자. 1심의 명령이나 결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2심 재판을 받아야겠지. 자, 그때 올라갈 때 우리는 항소가 아니고 항고한다고 합니다. 항고. 조금 헷갈리죠, 그쵸? 이때는 항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항고. 자, 그렇게 2심 명령 결정을 받았어. 그런데도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당연히 3심 재판으로 가야겠지. 자, 이때 올라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재항고한다고 합니다. 재항고. 다시 항고한다. 자,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할 때는 항소한다, 상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이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항고한다, 재항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이 완전 말이 다르죠. 그쵸? 비슷한 것 같은데 단어가 전혀 달라. 똑같은 과정이지만 그 단어가 아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은 뭐 일반적인 정치 뉴스 말고도 우리 연예인과 관련된 뉴스에서도 항소한다, 상고한다는 말은 굉장히 자주 쓰는 말들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소했다. 아니면은 뭐 어떠한 사고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소했다, 상고했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배우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나면은 지나가다가 듣기만 해도 저게 저 뜻이구나, 저게 저렇게 했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 밑에 이 법원들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만 보고 우리 넘어가자. 알겠죠? 자, 첫 번째, 지방법원 및 지원의 역할입니다. 자, 이 지방법원이나 지원은 몇 심 사건을 재판한다? 1심 사건을 재판합니다. 맞죠? 1심 사건. 가장 처음에 재판을 받는 곳이 바로 지방법원이나 지원이다. 1심 사건을 재판한다. 두 번째, 가정법원에서는 뭘 하느냐 그러면 가사사건. 집의 일이야, 집의 일. 집가자의 일사자입니다. 집의 일에 관한 사건, 가정에 관한 사건이나 혹은 소년보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합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재판들은 종류는 우리 뒤에 가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집과 관련된 사건은 가장 일반적인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재판들. 제일 일반적인 게 이혼할 때입니다. 이혼할 때. 이혼할 때도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은 재판을 받아야만 이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주로 이혼과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년보호 사건이라는 거는, 자, 우리 만 14세 미만인 학생들은 우리가 책임질 능력이 없다 그래서 형벌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 학생에게는, 그 친구에게는 형벌을 주지 않아. 대신에 그 친구의 부모님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죠. 자, 그런데 만 14세가 넘어가면서 아직 미성년자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 그 친구들을 재판할 때 우리가 소년보호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지만 만 14세가 넘은 친구들, 그 친구들을 재판할 때 소년보호 사건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법원.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정작용에 대한 사건의 재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성군청에서 무언가 집 앞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이 부서졌어. 담벼락이 부서지거나 막 집벽에 금이 갔어요. 그러면 국가기관, 나라에서 잘못한 거지. 정부에서 잘못한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재판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행정법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법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고등법원은 뭘 하는 데냐? 1심 판결에 대한 판결이다. 그치? 판결. 우리는 지금 판결만 볼 거야. 자, 2심 재판. 혹은 1심에서 2심으로 판결이 올라갈 때 뭘 한다 그랬죠? 항소한다 그랬지. 그치? 항소 사건을 재판을 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한 2심 사건 혹은 항소 사건을 재판한다. 자, 그 다음에 특허법원은 뭘 하는 데냐? 우리 특허 업무와 관련된 재판, 특히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특허법원입니다. 자, 특허라는 거는 내가 특허로 등록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권리를 말해요. 자, 특허는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 예를 들어서 모나미 볼펜 있죠. 모나미 볼펜을 만드는 방법도 특허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나미 볼펜이 한 개 만들어질 때마다 얼마씩 돈을 받아요. 그 볼펜을 만들게 해준 대신에. 그래갖고 그렇게 큰 특허를 낸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들이 많아. 우리가 자주 먹는 커피 있죠. 커피나 음료수에 빨대를 보면은 이렇게 빨대가 구부러지게 모가지가 접힌 부분이 있지. 그치? 잘 구부러지라고 목이 막 따닥따닥 접힌 부분이 있을 거야. 그쵸? 그 접힌 부분도 특허의 한 종류입니다. 그 목이 접힌 빨대에 특허를 낸 사람은 평생 돈을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그냥 그 사람은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와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 그런데 이런 특허권들은 그 특허를 낸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사라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특허를 내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사람이 특허를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어쨌든 그런 특허 업무와 관련된 재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대법원.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몇 심 재판? 3심 사건 혹은 항소에서 한 칸 더 올라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다? 상고한다고 했다. 그쵸? 상고 사건을 재판합니다. 그 다음에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잠깐만 보면은 특허법원은 밑에 줄이 없다. 그쵸? 왜냐하면은 특허 업무에 대한 재판을 할 때는 밑에 뭐 지방법원, 행정법원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로 특허법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한 재판은 2번밖에 못 받아요. 특허법원에서 한 번, 대법원에서 한 번. 그러면 끝이야. 이렇게 2번밖에 재판을 못 받는 경우가 특수하게 몇 개 있어요. 근데 뭐 그거까지 알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 정도만 하고,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3심 사건이나 상고 사건 재판 혹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판을 같이 한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겁니다. 됐나요? 자, 우리 좀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배웠다. 그치? 판결, 명령 결정,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막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전혀 뜻이 달라요. 자,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않게 꼭 조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헌법재판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 중에 한 개입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원래는 여기까지가, 헌법재판소까지가 우리 3단원, 2단원의 내용인데, 그것만 하면은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판의 종류를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 뭐 내가 잘못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피해자가 되어서 재판을 걸어갖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2가지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도 어려운 거 들은다고 여러분 수고했고요. 요거 꼭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봅니다. 알겠죠? 여기 굉장히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한 번에 알아듣기는 어려울 거야. 그래도 우리가 다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3학년 각 1반과 2반 게시판에,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에 그 사회 질문 게시판을 만들어 놨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좀 하세요. 알겠죠? 지금 아직 아무도 질문 안 했어요. 이렇게 질문이 없다는 거는 너희가 다 이해했다는 걸로 선생님이 알아듣고 시험 문제 난이도를 더 높일 겁니다. 알았죠? 모르는 게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알겠죠? 안녕.